검찰이 지난 1일에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자료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보니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게 이례적인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일단 의문점이 좀 있는데 보통 이 망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는 나서지 않는다. 이게 그런 경우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례적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강제 수사의 대상이 지금 망자인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건데 예. 두 가지 점에서 조금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그 강제 수사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강제 수사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협조를 구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뭐 그런 수사의 어떤 증거 자료를 상대방이 임의 제출이라고 하거든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강제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서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되게 이례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두 번째는 어차피 경찰이 이제 이러한 유류품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서 보내지 말라고 해도 송치하거든요. 송치라는 거는 수사의 자료와 그다음에 수사의 어떤 각종 기록들을 그 검찰로 이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에서는 기다리면 시간 지나면 주는 건데. 주는 건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그 절차에 조금 평소 절차와는 좀 맞지 않게 그러한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하는 것이 이게 조금 평소의 수사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런 점에서 사실 경찰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불쾌하다라는 반응들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궁금한 점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께 여쭙자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수사관의 어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변사 사건이나 아니면 이런 사건 자체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밝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두 가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그 수사 문제 그리고 유재수 전 이제 부산 정무부지사 부산시 정무부지사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를 하면서 거기에 이 부분이 이제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연관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의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명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청와대는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도 그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지금 울산지청에 있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분이 어쨌든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수사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마 추측을 하고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아마 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게 아닌가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만든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수사에 뭔가 혐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이렇게 좀 무리할 만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압수수색의 그 주체가 변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2부라는 점도 좀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측에서는 우리가 그 경찰의 송치를 기다리지 않고 압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이 지점에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수사 기록을 이 지금 사망을 한 그 수사관의 그 유류품을 송치받을 부서는 이제 형사부니까. 근데 지금 그 중앙지검 공공 이제 형사부에서는 공공 어디였죠? 수사 2부. 공공 수사 2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유류품을 송치받을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특히 이 수사관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이 대단히 중요한 증거 자료다. 특히 그런 통신 내역 같은 것이 휴대폰에 지금 통신 내역이라는 거는 굳이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통신사에 조회를 하면 나오는데 이제 뭐 청와대 특감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텔레그램이나 기타 다른 이제 SNS의 어떤 그런 통신 SNS를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통신사에 통신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자체를 이제 증거로 확보해서 이것을 곧바로 포렌식을 할 필요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는 있는 지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경찰 못 믿는 겁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던데 제가 한번 그걸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밥 먹고 있는데 숟가락 뺏어간 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수사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포렌식이라고 하는 경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경찰이 무슨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포렌식하면 다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검찰에서 수사 끝나고 나서 그걸 가져가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가져갔다는 말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지금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듯한 뉘앙스가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검찰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지금 수사를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증거 유류품 찾아가지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인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그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말은 검찰이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에 일정 부분 보여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렇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네. 경찰을 못 믿는 것도 그 자체도 불쾌한 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업무가 분장돼 있는 경찰과 검찰에서 검찰이 지금도 이렇게 본인들의 권력이라는 표현은 좀 심하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본인들의 업무 분장의 영역을 이용해서 예. 경찰의 수사를 일정 부분 본인들이 더 가져가는 그런 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일단 수사관은 그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로 검찰의 강압 수사 그리고 별건 수사 압박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일단은 그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한 점의 의문 없이 규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역시 좀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검찰에서 약간 이례적으로 지금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인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증거품을 압수수색까지 한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예. 지금 뭐 청와대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사관 같은 경우는 예. 그 하명 수사와는 의혹과는 관련 없는 사람인데 네. 이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하명 수사 의혹 수사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수사관이 지금 남겼다고 하는 그 유서에 그 전해지는 말은 개인적으로 감당할 일이다. 예. 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 동행했던 그 동료에게 예. 그 울산에 동행했던 행정관 A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인 것 같다. 예. 근데 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냐? 예. 지금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명 수사를 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수사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예. 결국은 뭔가 그 수사를 앞두고 압박을 받은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거 대표적인 이 수사 과정에서 그 피의자 내지 참고인이 받을 수 있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건 수사라는 것이거든요. 예. 실제로 입건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그 혐의 말고 예. 그냥 그 조사를 받는 사람을 탈탈 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별건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서 향후 좀 의혹이 없게끔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걸 제가 그대로 좀 옮기겠습니다. 일단 이 고인은 울산시장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특감 반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허위이자 왜곡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별건 수사 뭐 이런 관련된 것들도 지금 청와대와 여동 쪽에서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배경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분이 마지막 유서라고 남겨진 부분의 일부를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된 내용이 뭐냐면 예.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썼는데 가족을 부탁합니다. 잘 봐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왜 그 검찰총장한테 이런 글을 썼을까? 네.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좀 잘 좀 봐달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 배려를 부탁드린다 이 말은 혹시나 이제 다른 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측에서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은 예. 별건으로 혹시 이 A 수사관을 압박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하명 수사 관련해 수사를 하려고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거기와 관계가 없고 예. 지금 울산에 내려간 건 맞아요. 울산에 내려간 건 청와대에서 확인해줬고 그 예. 내려간 이유가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네. 검찰과 경찰이 충돌되는 지점이거든요. 고래고기 그렇습니다. 사건도. 예. 그 사건 때문에 내려갔는데 하명 수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꾸 몰고 가니 본인은 할 말이 없고 본인은 거기와 관계도 없는데 예. 본인이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건과 혹시나 이제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예, 예.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한 혐의점을 잡고 그걸 압박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털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하명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데 예. 다른 사건, 본인의 개인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이것도 의혹 차원입니다, 물론. 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혐의점을 잡고서 검찰이 압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이 면목 없지만 가족을 배려해달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뭔가 가족마저도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선상에 오를 만한 그러한 어떤 위기가 있었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예. 그게 정말 맞다고 하면은 이렇게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에 대한 별건 수사를 통해서 그 피조사자를 압박을 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거의 불법이다라는 얘기들이 뭐 계속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그런 어떤 실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정말 별건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뭐 알 수가 없는 거 노릇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좀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야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뭐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명 수사가 있었고 이 이제 자살한 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주장을 이제 의혹도 그것도 의혹이죠. 물론 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압박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압박을 받고 스스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 여당은 이 문제는 정말 소위 이제 그 전에 법무부 장관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예. 표적 수사이고 그 예. 일환으로 민정수석실을 뒤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예. 수사도 이루어진 것이고 예.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에서 마치 뭔가 잘못한 일을 한 것처럼 몰고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야당에서는 그게 실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 그 행정관의 사망 안타까운 죽음도 결국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예. 야당은 보고 있고 예. 여당은 그게 아니라 별건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 본인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가족이나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압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부분이 맞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나와 봐야 되고 증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의 의견은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 하명 수사 논란 처음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민정비서관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칼끝을 겨누는 게 아니라는 보도가 이어졌고 지금의 상황은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매듭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이게 전개될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예. 경찰도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예. 형태로든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백원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하명 수사라고 하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예. 비서관이 얘기했던 내용과 네. 그다음에 그 백운우 민정비서관 전 민정비서관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또 거기도. 예, 왜냐하면 예, 예. 실제로는 어떤 첩보를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달해줬다고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은 얘기하고 있고 반부패 비서관은 문서 형태로 거기서 다시 만들어가고 본인한테 넘겨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많은 첩보 중에 그것만 꼭 집어서 내린 것이 맞느냐 예.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인데 이거는 원본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럼 검찰이 이 원본을
공개하면 예. 어느 정도 이건 확인이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검찰이 이 부분을 공개를 해서 정말 이게 따로 여러 첩보 중에 그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첩보만 딱 뽑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예, 정말 예. 온 그대로를 전달한 건지는 확인 가능한 부분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다. 다만 지금 여야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이익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너무 커지다 보면 예.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로 믿어져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차분하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